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우와우 시네마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화면 속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으로 스크린을 압도했던 고전 영화 시대의 스타들. 그들은 단순히 연기만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독보적인 스타일로 전 세계 패션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진정한 패션 아이콘들이었습니다. 남성 패션의 기준을 제시하며 전 세계 남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전설적인 배우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제임스 딘은 1950년대 미국 청년 문화의 상징이자 헐리우드의 전설로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스타일은 영원히 젊음과 반항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20세기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이콘입니다. 그가 스크린 속에서 즐겨 입었던 심플한 챔피언 브랜드의 흰색 티셔츠와 샤트 NYC 브랜드의 가죽 재킷과 빨간색 윈드 브레이커 재킷 그리고 레비스 501 청바지는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그가 선보인 아이코닉한 룩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워너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개성 있는 패션을 통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청춘의 에너지를 표출했습니다. 레비스 청바지와 챔피언 흰색 티셔츠는 제임스 딘 덕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옷장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붉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 흰색 티셔츠 차림의 제임스 딘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 시대의 젊음과 반항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의 스타일은 지금까지도 유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패션 브랜드와 스트리트 패션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게리 쿠퍼는 1960년대 초까지 헐리우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절제된 연기와 강인한 이미지로 미국 대중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리 쿠퍼는 품위 있고 세련된 아메리칸 클래식 스타일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디자이너가 맞춤형으로 재단한 슈트와 트렌치 코트, 그리고 캐주얼한 체크 셔츠까지 모든 옷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꾸밈없는 세련됨과 남성적인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게리 쿠퍼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남성 패션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특히 영화 하이눈 서부극에서의 그의 의상은 카우보이 룩의 정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종종 브룩스 브라더스 브랜드의 맞춤 슈트를 즐겨 입었고 그의 캐주얼한 스타일은 랄프 로렌과 같은 남성 아메리칸 클래식 브랜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험프리 보가트는 헐리우드 황금기를 상징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우 중 한 명으로 강인하지만 내면은 이상주의적인 남성상을 대중에게 깊이 각인시킨 인물입니다. 거칠고도 우아한 매력을 가진 험프리 보가트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등장하며 클래식 느와르 영화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트렌치 코트와 페도라 중절모는 시대를 초월해서 시크한 남성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클래식한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 룩은 버버리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연결되며 수많은 광고에서도 그의 스타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페도라 스타일은 락 앤드 컴퍼니 해터스 같은 명품 모자 브랜드가 강조하는 클래식한 신사 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룩은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패션계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험프리 보가트의 스타일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 자신감과 고독, 그리고 남자다운 강인함을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룩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남성들의 워너비 룩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버버리와 아쿠아 스큐텀의 트렌치 코트를 떠올리게 하는 대명사로 불립니다. 알랭 들롱은 프랑스 영화계의 전설이자 20세기 최고의 미남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며 그가 보여준 스타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남성 우아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듯 시크한 표정과 완벽한 이목구비는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주로 깔끔하고 절제된 슈트나 슬림핏 캐주얼 웨어를 즐겨 입었습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보여준 린넨 셔츠와 팬츠 룩은 남부 유럽의 여름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선글라스는 그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었습니다. 패션 아이콘으로 그의 세련되고 절제된 스타일은 수많은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에르메스나 이브 생 로랑과 같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의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남성복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브랜드를 론칭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패션계에 반영했습니다. 1969년 영화 수영장에서 알랭 들롱은 이브 생 로랑이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출연했습니다. 이 협업은 영화와 패션계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 패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화 수영장에서 알랭 들롱이 착용한 비아른의 선글라스는 그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이후 레전드 6으로 재출시되며 그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알랭 들롱은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론칭하여 고급 정장, 셔츠, 향수 등을 출시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유럽의 테일러링 전통을 기반으로 하며 스위스와 이탈리아산 고급 원단을 사용한 셔츠와 정장으로 유명합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알랭 들롱은 실비오 덴즈와 협업하여 향수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알랭 들롱의 스타일은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함과 세련됨으로 그의 룩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디자이너와 셀럽, 남성들이 워너비 룩으로 삼고 있습니다. 프레드 아스테어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무용수이자 가수, 배우 중 한 명으로 뮤지컬 영화와 무대에서 혁신적인 댄스 스타일과 탁월한 퍼포먼스로 유명합니다. 탭댄스의 황제이자 영화 속 댄서로서 우아함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그는 단지 댄서와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남성 패션 아이콘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댄서로서 움직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항상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스모킹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그의 경쾌하고 우아한 춤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프레드 아스테어는 패션과 예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클래식한 남성복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디자이너들과 패션 브랜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랄프 로렌은 프레드 아스테어를 자사의 영원한 뮤즈 중 하나로 언급한 적이 있으며 그의 룩을 여러 시즌에 걸쳐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아스테어의 여유 있는 우아함은 퍼플 라벨 라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클래식 브리티시 스타일을 대표하는 에드워드 그린과 처치스 고급 신발 브랜드들이 아스테어가 착용했던 스타일과 유사한 로퍼와 옥스퍼드 슈즈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종 마케팅에서 그의 스타일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톰 포드와 브루넬로 쿠치넬리, 이 두 브랜드는 아스테어 스타일의 현대적 재해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브랜드로 그의 드레시하면서도 활동적인 스타일을 실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아스테어의 패션 스타일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20세기 영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단지 연기력으로만 위대한 배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이코닉한 패션 스타일 역시 대중문화와 패션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론 브란도의 패션 스타일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대표하는 남성 아이콘의 전형이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는 클래식하고 반항적인 남성미의 상징입니다. 그는 주류 패션보다는 자연스럽고 무심한 듯한 태도, 그리고 거칠고 남성적인 스타일로 유명하며 일부 브랜드와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협업하거나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거칠고 반항적인 매력으로 스크린을 압도했던 말론 브란도는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입었던 평범한 크루넥 화이트 티셔츠와 리바이스 501 청바지 의상 스타일, 이 조합은 이후 제임스 딘, 스티브 맥킨에게 이어져 반항아 룩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말론 브란도가 내러티브 없이 단순한 티셔츠를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 만든 최초의 배우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영화 야수의 날에서 반항적인 바이커 갱단 리더로 입은 가죽 재킷과 리바이스 501 청바지는 그의 상징적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쇼트 NYC 브랜드의 퍼펙토 라이더 재킷은 현재까지도 브란도 재킷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 이후 오토바이 문화의 상징이 되었고 펑크와 록스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72년 영화 대부에서 선보인 클래식한 슈트와 턱시도 의상은 전형적인 1920년부터 1940년대식 이탈리안 아메리칸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터프하고 거친 남성미를 패션으로 표현하며 기존의 젠틀한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했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티셔츠를 패션 아이템으로 만든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단순한 옷차림을 스타일로 승화시킨 대표주자입니다. 그의 룩은 오늘날 헤리티지 브랜드, 빈티지 패션, 미국 캐주얼 스타일의 근간이 되었으며 90년대 그룬지와 남성 미니멀 룩의 근원적 상징으로도 회자됩니다. 진 켈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댄서, 배우, 가수, 영화감독, 안무가입니다. 그는 20세기 중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탭댄스와 발레, 재즈 댄스를 혼합한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의 패션 스타일은 단순히 의상 그 자체를 넘어서 그의 무용 스타일, 화면 속 캐릭터, 대중적인 남성상과 결합된 매우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그가 직접 협업한 패션 브랜드에 대한 공식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의 스타일은 여러 디자이너와 브랜드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진 켈리의 패션 스타일 특징은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한 아메리칸 클래식으로 깔끔한 화이트 티셔츠와 슬랙스, 벨트 조합은 그의 대표적인 오프스크린 룩이자 이후 1950년대 미국 남성 복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남자의 댄디 캐주얼 스타일로 오늘날까지도 브랜드들이 그의 룩을 모티브로 삼습니다. 댄서로서의 실용성과 유연함으로 바지를 살짝 짧게 잘라 움직임을 강조하거나 허리선이 높은 바지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연출하는 등 의상은 항상 춤과 동작을 고려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단정한 버튼업 셔츠에 소매를 걷거나 셔츠를 바지 안으로 단정히 넣는 방식 등은 오늘날까지 남성 패션의 교과서적 연출로 평가받습니다. 1952년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비를 맞으며 춤추는 모습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그는 댄서로서 활동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회색 울 수트, 셔츠, 니트 스웨터, 넥타이, 우산, 트렌치 코트, 페도라 모자의 조합은 진 켈리 룩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바지는 그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진 켈리는 패션을 통해 낙천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1951년 영화 파리의 미국인에서는 심플한 니트와 스카프, 부드러운 실루엣의 바지로 예술가적 감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아이젠하워 재킷과 카키색 치노 팬츠를 즐겨 입었고 이는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의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랄프 로렌은 클래식한 아메리칸 룩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진 켈리 스타일에 영감을 받아 댄디하면서도 편안한 무드를 브랜드 철학에 반영했습니다. 제이시루와 브룩스 브러더즈 브랜드는 1950년대의 아이비리그 룩과 겹치는 진 켈리의 미학을 복고풍 컬렉션으로 자주 구현했습니다. 특히 깔끔한 셔츠, 슬림핏 치노 팬츠, 가디건 등은 켈리 스타일의 현대적 재해석을 했습니다. 과장된 비율의 슈트 디자인으로 유명한 탐 브라운 브랜드는 진 켈리가 무대에서 입었던 짧은 팬츠 슈트의 단정한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숀 코네리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초대 제임스 본드이자 신사의 품격과 남성미를 겸비한 영화배우입니다. 그는 클래식하고 세련된 남성 패션의 상징적인 인물로 1960년대와 70년대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서의 슈트 스타일은 시대를 초월한 남성 패션의 교본으로 불립니다. 그의 패션 스타일은 시대를 초월하는 남성미, 정제된 취향, 그리고 영국 신사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1960년대 유행했던 슬림하고 정제된 실루엣의 슈트를 즐겨 입었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슈트보다 상의 길이가 짧고 몸에 알맞게 재단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슬림한 주름이 없는 플랫 프론트 바지는 당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007 영화 시리즈에서 선보인 완벽한 맞춤형 정장 테일러드 슈트 핏과 턱시도로 남성 수트 스타일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명 재단사 앤서니 싱클레어의 컨듀잇 컷이라 불리는 테일러링 방식으로 슬림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강조한 몸에 딱 맞는 활동성이 뛰어난 디자인 맞춤 슈터와 화이트 혹은 연한 블루의 클래식한 테렌스 팔머의 셔츠를 즐겨 입었고, 텀블 앤 아서의 넥타이도 그의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007 영화 시리즈에서 선보인 3피스 수트인 재킷, 조끼, 바지는 그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룩 중 하나입니다. 그는 여가 시간이나 영화 속에서 입었던 세련된 캐주얼 룩도 품격이 있었으며, 특히 스웨이드 재킷과 터틀넥은 그의 시그니처 캐주얼 룩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정장과 함께 얇은 넥타이, 포켓 스퀘어, 커프스 버튼, 페르솔과 라이방 브랜드 선글라스와 같은 클래식 액세서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1962년 제임스 본드 영화 1탄 살인 번호에서 착용한 롤렉스 서브마리너 브랜드 손목시계는 강인한 인상과 동시에 우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신발은 주로 영국의 고급 구두 브랜드 크로켓 앤 존스와 처치스 제품인 로퍼, 더블 몽크 스트랩, 브로그 등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깔끔하게 빗어넘긴 헤어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전 세계 남성들에게 젠틀맨의 표본을 제시했습니다. 숀 코네리의 패션은 단순히 의류 선택이 아니라 그의 자신감, 자세, 말투, 태도와 함께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는 방식에서 신사의 품격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숀 코네리의 패션 스타일은 7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시대를 초월한 남성 수트 클래식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티브 맥퀸은 단순한 배우 그 이상으로 1960년부터 7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남성 패션의 전설로 꼽힙니다. 그는 쿨함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영화 속에서 그의 패션 스타일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늘날까지도 패션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화에서 보여준 쿨하고 무심한 스타일 덕분에 지금까지도 남성 패션의 레퍼런스로 자주 언급됩니다. 아메리칸 쿨의 상징인 스티브 맥퀸은 터틀넥 스웨터, bomber 재킷, 그리고 선글라스를 통해 시크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단순함 속에 강렬함을 보여주며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멋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그의 바이크 재킷과 트랙 팬츠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남성 패션 브랜드의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벨스타프의 라이딩 재킷과 퍼솔 선글라스를 즐겨 착용했으며 바버의 왁스 재킷도 그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스티브 맥퀸은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배우였지만 그가 착용한 의상과 소품을 통해 캐주얼과 럭셔리 웨어를 절묘하게 믹스 매치하는 센스를 보여주었으며 수많은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스티브 맥퀸의 대표적인 영화 속 패션 스타일과 영향을 준 브랜드는 1968년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에서 그가 착용한 영국 브랜드 바라쿠타 해링턴 재킷은 그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슈트 스타일, 맞춤 정장, 3피스 슈트 의상을 입었는데, 더닐 브랜드 고급 남성 액세서리와 정장 이미지로 스티브 맥퀸의 무드를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스티브 맥퀸이 착용한 페르솔 브랜드 714 선글라스는 그의 아이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후 이 모델은 스티브 맥퀸 에디션으로도 재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입었던 아란 니트 스웨터는 그의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1963년 영화 대탈주에서 스티브 맥퀸이 입었던 A1 플라이트 재킷 밀리터리 스타일이 있으며, 그는 평소에도 바이크를 즐겨 탔는데 영국의 왁스 코튼 재킷 브랜드 바버 인터내셔널 모델을 스티브 맥퀸이 모터사이클 경기에서 왁스 재킷을 입으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1968년 개봉한 액션 스릴러 영화 블리트에서 그가 입었던 네이비 터틀넥은 매우 상징적인 룩으로 남아있습니다. 단순한 터틀넥 스웨터도 맥퀸이 입으면 완전히 다른 옷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71년 영화 르망에서 태그 호이어 브랜드 시계를 착용했는데 이는 지금도 스티브 맥퀸 시계로 불릴 만큼 상징적입니다. 스티브 맥퀸이 미국 모터사이클 국가대표 시절 스타일을 반영한 벨스타프 브랜드 빈티지 모터사이클 자켓과 걸프 오일 컬러 브랜드 파란색과 오렌지 컬러의 레이싱 수트는 지금도 클래식한 모터스포츠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스티브 맥퀸의 스타일은 단순한 옷차림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남성미와 기능성, 무심한 쿨함의 완벽한 조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화 속과 실생활에서 착용한 패션 아이템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캐리 그랜트는 헐리우드 황금기의 아이콘으로 그의 패션 스타일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세련미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을 넘어 패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영화 속 의상은 많은 남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캐리 그랜트는 완벽한 남성미와 세련된 스타일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패션 스타일은 오늘날 클래식한 신사룩의 교과서처럼 여겨집니다. 완벽한 슈트핏과 유머러스한 매력으로 유명했던 캐리 그랜트는 젠틀맨 스타일의 교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을 선보였고 그의 패션은 세련됨과 신사의 품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3피스 슈트는 그의 시그니처 룩 중 하나였는데 캐리 그랜트는 입는 옷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그의 패션 스타일 특징은 맞춤 정장으로 항상 완벽하게 몸에 맞았고 깔끔한 라인과 완벽한 드레이프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종종 뉴욕의 테일러샵인 프레드 아스테어 앤 로버트와 같은 최고급 맞춤 슈트 브랜드를 선호했습니다. 랄프 로렌과 같은 브랜드가 그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디자인했습니다. 그의 매끈한 맞춤 수트 룩은 랄프 로렌의 클래식한 남성복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으며 캐리 그랜트 룩이라 불릴 정도로 대표적입니다. 캐리 그랜트는 브룩스 브러더즈의 맞춤 슈트를 즐겨 입었으며 그의 스타일은 브랜드의 클래식한 남성복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슬림핏 슈트는 오늘날에도 완벽한 맞춤 테일러링의 슈트 스타일로 남성 패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959년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서 화면 전체를 지배한 클래식한 진회색 울 슈트는 여러 패션 전문가들에게 영화 속 최고의 슈트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맞춤 정장은 런던의 유서 깊은 테일러 킬거, 프렌치 앤드 스탠베리와 비벌리 힐스의 테일러 퀸티노에서 캐리 그랜트가 대부분의 장면에서 입었던 좁은 라펠의 슈트와 넓은 라펠의 슈트 등을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55년 영화 나는 결백하다에서 그는 캐주얼한 의상도 인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셔츠, 잘 재단된 팬츠, 스타일리시한 니트웨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스트라이프 스웨터와 폴카도트 스카프 조합은 캐주얼하면서도 개성 있는 그의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1958년 영화 인디스크릿에서 캐리 그랜트의 의상은 컨티노에서 제작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크 라펠 디너 재킷이 돋보이는 3피스 턱시도는 그의 세련된 취향을 잘 보여줍니다. 캐리 그랜트는 잘 선택된 액세서리의 힘을 알고 적절히 활용했는데 포켓 스퀘어, 스타일리시한 모자, 선글라스 등은 어떤 의상이라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황금기인 1922년에 LA에서 탄생한 모자 브랜드 베일리는 캐리 그랜트와 같은 당대의 스타들이 사랑했던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웨어 패션 브랜드 올리버 피플스는 캐리 그랜트의 영화 속 이미지와 패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그의 이름을 딴 빈티지 뿔테 안경 캐리 그랜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는 영국 테일러샵인 더닐과 아쿠아 스큐턴 브랜드를 선호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인 영국 스타일을 옹호했습니다. 캐리 그랜트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으로 진정한 패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디자이너와 패션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는 이탈리아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남성 패션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스타일은 이탈리아 특유의 우아함과 세련미, 자연스러운 카리스마가 어우러져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세련미라는 뜻의 스프레차투라 이탈리아 패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 평가받습니다.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는 영화 제목 달콤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여유롭고 세련된 이탈리아 남성 스타일을 대표했는데 주로 섬세한 테일러링의 슈트를 착용했지만 과하게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실크 스카프나 고급스러운 니트웨어를 매치하여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의 패션 특징은 맞춤 정장의 대가답게 몸에 완벽하게 맞는 맞춤 정장 스타일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의 슈트는 어깨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허리가 살짝 들어간 실루엣으로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싱글 브레스트 슈트와 더블 브레스트 슈트를 모두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는 주로 네이비, 그레이, 블랙과 같은 클래식한 색상의 슈트를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그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잘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브리오니와 키톤과 같은 이탈리아 최고급 맞춤 슈트 브랜드의 지향점이었으며 발렌티노나 아르마니 등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들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무심함 속의 멋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는 정장 외에도 캐주얼한 의상을 입을 때도 그의 타고난 스타일 감각은 빛을 발했습니다. 폴로 셔츠, 니트웨어, 그리고 가벼운 재킷 등을 활용하여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룩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넥타이, 포켓 스퀘어,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항상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타이는 수트와 조화롭게 매치되었습니다. 넓은 컬러의 셔츠와 와이드 넥타이는 60년대 이탈리아 남성 패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스트로이안니는 마치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하게 계산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살짝 삐뚤어진 넥타이나 풀어헤친 셔츠 단추 등은 이러한 스프레차투라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960년 영화 달콤한 인생은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의 패션 아이콘 이미지를 확립한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그가 영화 속에서 로마의 밤 문화를 누비며 세련된 슈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당시 남성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유명 의상 디자이너 피에로 게라르디가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테일러샵 브리오니와 아르마니 브랜드들과 협력하여 마스트로이안니의 슈트를 제작했습니다. 영화 속 그의 선글라스는 그의 시그니처가 되었으며 라이방 브랜드의 웨이페어러 모델과 유사한 디자인을 착용하여 클래식 선글라스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63년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걸작 8과 2분의 1 영화에서 그가 입은 흰색 슈터와 전반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예술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의상들은 그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1963년 영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작품에 소피아 로렌과 함께 출연한 그는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중산층 이탈리아 남성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만의 세련됨을 잃지 않습니다. 1977년 영화 특별한 하루에서도 그의 의상은 캐릭터의 시대적 배경과 내면을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 패션 브랜드와 스타일 아이콘들은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의 영화 속 스타일 달콤한 인생에서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이탈리아 특유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시크의 전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폴 뉴먼은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의 패션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시대를 초월한 쿨함을 대표합니다. 그는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고수했는데 이는 많은 남성들에게 꾸준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 뉴먼은 클래식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깔끔한 티셔츠, 데님진, 치노 팬츠, 그리고 스포츠 재킷 등은 그의 시그니처 룩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본 아이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합하여 에퍼틀러슬리 쿨한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캐주얼이든 포멀이든 그의 옷은 항상 몸에 잘 맞았습니다. 너무 꽉 끼지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적절한 핏은 그의 건장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폴 뉴먼은 가죽 재킷, 코듀로이 블레이저, 울 점퍼, 패딩 등 다양한 종류의 재킷을 즐겨 입었습니다. 특히 심플한 가죽 재킷은 그의 클래식한 의상에 거칠고 남성적인 매력을 더했습니다. 그는 뉴트럴 톤을 선호했는데 베이지, 브라운, 올리브, 네이비 등 중성적인 색상을 선호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쉽게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폴 뉴먼은 과도한 액세서리보다는 선글라스, 그리고 손목 시계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인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는 폴 뉴먼 데이토나라고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버튼다운 셔츠, 가죽 벨트, 뉴트럴 톤의 진이나 치노 팬츠를 매치하여 프레피와 아이비 룩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깔끔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트를 입을 때도 각진 세빌 로우 스타일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핏을 선호했습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그의 슈트 스타일은 캐주얼 슈트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폴 뉴먼은 특정 브랜드와의 대규모 공식 협업보다는 영화 속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당대 최고의 의상 디자이너나 테일러 샵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61년 허슬러 영화에서 폴 뉴먼은 당구 천재 패스트 에디 펠슨 역을 맡아 거칠고 반항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의상은 당시 미국의 노동자 계급과 언더그라운드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주로 블랙 니트 셔츠, 잘 재단된 플란넬 셔츠, 그리고 깔끔한 슬랙스 등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입에 문 모습과 어우러진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스타일은 많은 남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폴 뉴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롤렉스 데이토나와 레프 6239 시계입니다. 1967년 쿨 핸드 루크 영화에서 그는 수감자 루크 역을 맡아 최소한의 의상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워크 셔츠와 스트라이프 데님 팬츠, 그리고 프랑스 워커 재킷, 그가 입은 라이트 블루 샴브레은 단순하지만 강인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이 의상들은 기능성과 편안함에 중점을 둔 작업복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1969년 내일을 향해 쏴라 영화는 서부극이지만 그의 의상은 전통적인 카우보이 스타일에서 벗어나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깔끔한 셔츠, 웨이스트 코트, 그리고 잘 맞는 바지 등으로 편안하면서도 캐릭터의 매력을 살렸습니다. 그의 청바지는 리진이나 다른 유명 데님 브랜드의 제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3년 스팅 영화에서 폴 뉴먼은 완벽한 3피스 슈트와 고급스러운 코트 등을 착용하여 클래식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폴 뉴먼은 캐리 그랜트나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처럼 명확하게 이 브랜드와 협업했다라고 명시된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는 당대의 최고 의상 디자이너 에디스 헤드가 작업하며 캐릭터에 최적화된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스타일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그가 착용했던 아이템들은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트루젠과 같은 남성복 브랜드는 폴 뉴먼의 스타일에 영감을 받아 브랜드 콘셉트를 완성했습니다. 폴 뉴먼은 특정 브랜드와의 직접적인 마케팅 협업보다는 자신의 타고난 센스와 캐릭터 소화력을 통해 영화 속에서 보여준 스타일로 패션 아이콘이 되었고,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브랜드와 패션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었던 패션은 단순히 옷이 아닌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개성을 담아낸 예술 작품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12인의 고전 영화 남자 스타들은 단순히 스크린 속 인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대중들에게 엄청난 패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현대 남성 패션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딘의 캐주얼 룩은 오늘날 젊은 남성 패션의 근간이 되었고, 게리 쿠퍼의 클래식 슈트 스타일은 여전히 비즈니스 룩의 정석입니다. 험프리 보가트의 트렌치 코트는 시대를 초월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숀 코네리의 제임스 본드 스타일은
남성 슈트의 로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패션 유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